기본적으로. 자, 일단 1차적으로 급락 후 급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인 쉬어가는 조정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1번 단기 조정의 분봉상 단기 분봉 조정의 필요성, 조정의 사유가 필요하겠죠. 사유, 합당한 합리적인 사유 필요. 외국인들 파생거래 단기 해치, 미리 하락으로 단기 하락 준비. 그 다음에 합당한 사유 뉴스 발표, 합리적인 분봉 하락.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 체크. 6번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을 생각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단기적인 분봉 조정의 필요성, 당연한 거예요. 무한으로 계속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올라가더라도 접었다 가고 이런 걸 반복할 텐데, 그 접을 때 사유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접으려면은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 합리적인 사유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은 먼저 파생 거래로 해지를 해요. 준비를 먼저 해놔요. 그걸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원래 돈의 크기가 정보력이, 돈이 이퀄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돈 이퀄 정보입니다. 그 정도 규모 안에서는 외국인들은 지진도 미리 맞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지금까지 행태는 자연재해까지도 먼저 알고 그곳에 배팅이 들어간다, 그런 상황으로. 북한의 미사일 흐름 다 알고 미리 배팅 들어간다. 뭐 관측기관과 연계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떤 사유든 하여튼 최대 자연재해까지도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는 추정해서 먼저 돈을 거래를 만든다. 일단 거기서부터 3번. 4번 합당한 사유가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모습 이어서 나왔고요. 지금 3차 유행 가능성으로 또다시 공포감을 코로나로 인해 조성하는데, 그래봤자 시장은 요 정도 흐름, 조정 흐름이고 그냥 관련주들이 날뛰는 정도. 그래서 5번 합리적인 분봉 하락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해지해놓은 걸 어떻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또 가던 길 다시 또 쌓아 올리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의 매수량을 줄이나 안 줄이나도 봐야 되겠고, 그쵸? 그냥 환율에 대한 흐름도 봐야 되겠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시장 분봉상의 조정, 오늘 아침에 무리하게 이거 먼저 아침에 오늘 갈 길 먼저 달렸다, 이거 먼저 가야죠. 아침에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갈 길을 1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끝냈다. 그러면 당연히 단기 조정의 분봉 조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 이해되시면 1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시고, 우리 그 추천 안 눌러주신 분 100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점심시간 때 흐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체크해서 정상 거래라면 다시 살아나겠죠? 다시 가던 길 가려 한다. 관성에 의해서 가던 길 가려 한다. 이럴 때는 수급을 연속해서 체크하고,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내 가진 종목들 튈 수 있는 전망이 있네? 그러면 가지고 있어 볼까? 이런 판단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번 시장 8월 시장은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인 거죠. 어려운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 미리 피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난 이 시험 안 볼래, 매도 미리 하고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제 뚜렷한 신호들이 안 나왔고 악재가 한 단계씩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직면해야 됐다면 문제를 보고 풀어야겠죠. 푸는 과정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석 과정. 그게 안 되면 공포 장세에서 최저점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쉬었다가 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거는 다 보고 최저점에서 포기를 하고 아이고 좀 주식 좀 쉬어야겠다. 언제까지 쉬어요? 다 올라온 다음까지,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올라오면 이제 꼭지 잡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식은 연속성으로 진짜 단기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직장인 투자자들, 스윙 투자자들, 중장기 투자자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하락을 감수를 하면서 가야겠죠. 그 연속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종합적인 판단,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불 마켓에 있는 건지 베어 마켓에 있는 건지, 즉 상승 대세 상승장에 속해 있는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 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하락장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은 기존에 만들었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옵션 거래를 보아하니 선물 400포인트에서 강력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했다. 개인들과 거기서 많이 갈렸다. 그래서 지난주 목, 금에 개인들의 풋 거래, 하방 베팅 거래가 굉장했다. 옵션 파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별다른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생각하는 거는 개인과 반대가 된다. 그래서 금요일에 400을 이탈하는 자리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고, 하지만 공포 장세이기 때문에 그거 쉽게 손은 못 나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걸 알고 대처를 최소한 내가 400포인트 라인에서 뭔가를 파는 행위를 뒤늦게 와가지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만 돼도 괜찮다. 혹시 돈이 있으면 쓸 준비를 하는 정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 양봉 2개를 보면서 추세가 확실히 전환됐는지 판단하는 거. 그런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어제 IMF의 6,500달러 SDR 공급, 그 일반 배분 이 자체가 미국이 혼자 신나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지표가 좋아졌다고, 자기들 물가 지표, 고용 지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해서 테이퍼링 조기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우리 다 함께, 지구촌 다 함께 가자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 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됐고 거기에 맞춰서 나스닥은 3일 연속 상승세를 만들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옵션 400 선물 400포인트 방어선, 외국인과 개인들이 갈리는 지점, 이게 분명히 금요일에 갈렸다라는 거죠. 금요일에 자 여기잖아요. 400포인트 399.25를 찍은 지점이 외국인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여기 얼마 이 공포장 행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날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왜 개인들은 내내 있다가 여기서 풋 거래를 대량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한다고요. 그럼 그 반대로 외국인들은 여기서 상방 베팅을 해주는 거예요. 400의 이탈 자리는 황금 기회였고, 계속 강조해. 400 이거 410, 20 떨어질 때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 400 초반이다. 400 초반이나 400이다. 거기서부터 지금 옵션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계속 제가 옵션이 이렇게 뚜렷하다라는 것 몇 번 말씀드렸죠. 그쵸? 파생 거래가 이상하게 이번에 좀 뚜렷하다. 언제 이후로 뚜렷하다? 지난 1년간 이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뚜렷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연속 2양봉 완성 필요한 게 체크를 해보자.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대부분 지표 및 수급
포지션은 지난주 금요일 선물 400포인트 밑을 최저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2020년 3월 이후 최대 기회가 된다. 거의 뭐 투자 심리도나 모든 지표들, 제가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최근 오늘 기준으로 10일 동안 해가지고 올라간 날의 개수 비율을 맞춘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올라간 날 상승이 한 번이면 투자 심리도는 10%. 그다음에 10일 동안 뭐 5번 올라갔다 하면은 투자 심리도는 50%. 그런데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도가 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가장 큰 코스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 영향력이 이 삼성전자가 투자 심리도가 0포인트까지 빠졌다라는 거, 이틀 동안. 이거는 IMF 이후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IMF 이후 처음. 그 다음에 코스피 자체의 투자 심리도가 1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것은 2020년 3월 중순, 즉 코로나 최저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면 황금 기회였던 거죠. 그러나 낙폭이 그때처럼 크진 않고 아직 미국에서 오늘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이나, 물론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뭔가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통화 정책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이제 FOMC 회의에 앞서서 할 때는 약간 그 기조를 이어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양봉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전체가 좀 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금요일에 사실 400포인트 그 기점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여기서 그걸 깨고 들어간다 하면은 정말 더 큰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옵션에 외국인들이 해치 거는 거는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지를 또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은 되는데 뒤늦게 지금 이 양봉 급등 나온 시점에서 무리하게 쫓아 들어가면 또 꼬인다라는 거. 즉 아직 그 이틀 동안의 종목을 이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 낙폭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아직 지금 기점으로,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오후장 기점으로는 이틀 동안 반등장에 시장 대비 별다른 강한 거래가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 공략 그 관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셨으면 숫자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몇 시에요? 2시 4분. 잠시 좀 축이고 할게요. 네, 그래서 아마 2시에서 2시 반 정도에 뭐 터닝을 하는 걸 좀 기다려 보면서, 네. 채팅 좀, 네. 버스는 그렇게 타는 거 봤어요. 기차 하루에 한 번. 신기하네. 인도에서 그렇게 매달려 가는 거. 이따가 이 부분을 조금 잘라서 올려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쭉 이어갔고. 이게 몇 시야? 1시 55분 정도부터